네, 안녕하십니까. 스탁플로의 금맨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4년 9월 18일이고요. 그동안 제가 영상 제작을 못 올려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제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내용을 좀 한 단계씩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 마음만 급해서 우후죽순으로 영상을 막 올려드려서 체계적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2로 이제 오늘부터는 1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몇 강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상한가에 관련되어 있는 분석 매매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한가는 실제 그 주식을 운전하고 있는,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의 마음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세력의 그 심리와 마음을 다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좀 더 안정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 제 1강인데요. 상한가 형태에 대한 분석인데 19일 이후에 또 상한가가 발생되어 있는 종목에서 매매하는 것에 대한 힌트도 조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가 나오는 형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이제 A라고 표시한 것은 뭐냐면 실제 그 상한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끝에 상한가고 여기 시초가입니다. 상한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보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이제 롤링을 합니다. 이쪽 뒤로 차트를 돌려봤을 때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거나 또는 매물대인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롤링을 해가면서 자전 거래를 통해서 거래량을 불려서 거래량을 이렇게 높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상한가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형입니다. A형의 그 상한가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상한가가 바로 이런 상한가죠. 이런 상한가는 뭐냐면 아침에, 오전이죠. 아침이든 오전이든 급하게 주가를 쫙 끌어올려 상한가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점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은 형태입니다. 점상도 마찬가지고요. 또 올랐다가 상한가를 좀 풀었다가 붙이고 하는 것도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전에 갑작스럽게 상승을 시켜 상한가를 마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아침부터 주가가 별일 없이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오후가 지나면서부터, 어, 급하게 끌어올려서 상한가를 마감을 하는 거죠. 자, 요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드 업 해서 이제 SU라고 표현했고요. 요거는 먼저 올렸기 때문에 업 사이드에서 먼저 올렸다. 그 다음에 사이드 옆으로 횡보했다. 상한가를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제가 왜 요 이니셜로 이렇게 구분하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상한가에 대한 그 매매를 할 때, 이 캔들은 이 상한가 매매법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의 이제 80개 가까운 그 매매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연관시키려고 좀 하는 거니까. US의 경우죠. 아침에 상한가를 급하게 끌어올린 경우는 전날 호재가 떴거나 굉장히 큰 호재가 떴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되게 점상을 가거나 아니면 급하게 올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은 결국 다시 얘기해서 누구나 다 상한가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매매하고 싶었던 거죠. 아침부터 다 알고 있었으니까. 또한 마찬가지 어저께 호재가 안 떴더라도 세력이 오전부터 아침부터 이렇게 급하게 끌어올렸다는 것은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 봐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아침이면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갑자기 상승을 하면 개인 매매자들에게는 전부 어떻습니까? 검색식에 다 뜨겠죠. 그죠? 저도 뜨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뜹니다. 누구나 다 봐라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력이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반면에 이건 보십시오. 이거는 물론 오후에 호재가 떠서 상한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호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미 세력들은 다 알고 있고 저는 그것을 시간적으로 타임 테이블을 갖고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하튼 오후에 이렇게 뛰었던 얘기, 오후쯤 되면 개인들이나 관심이 많이 없어졌죠, 그죠? 개인들이 관심이 없는 오후에 갑자기 뭐 호재를 터뜨렸던 또는 호재가 없던 상한가로 직행을 쭉 합니다.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세력이 개인들이 따라오는 걸 싫은 겁니다. 개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걸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모르게 빨리 올릴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만듭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이렇게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A의 유형과는 다르게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더군다나 오후에 올렸던 이것들은 오전에 올렸던 것보다 좀 더 거래량이 적습니다. 또 하나의 그 상한가의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자, A의 유형과는 다르게 급하게 뭐 15%, 10%, 뭐 8%막 이렇게 올렸다가 갑자기 또 꼬나박습니다. 크게 움직이면서 상한가를 갑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견뎌내질 못하죠. 그죠? 따라왔다가 털어내는 겁니다. 뭔가를 털어내듯이 이렇게 움직이면 살아남을 개인들은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털고 나서 이제 올리는 경우입니다. 핸들링하는 그런 그 세력들의 성향입니다. 성향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진 이 주식은 실제 앞으로도 진행을 할 때 이런 성향을 갖게 돼요. 개인이 매매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저 상한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한번 뭐 15%, 10%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할 때 저점에서 사면 거의 다 이건 수익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 타입은 이렇게 그 네 가지 타입이 있고 상한가에 대한 특징을 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부가적으로 좀 드리면 자, 요런 상한가, US 상한가와 SU 상한가, 요 상한가들은 이런 상한가들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급히 상승을 해 가야 돼요. 급히 상승을 해 가야 되는데 다음 날 급히 상승하지 않고 다시 상한가 아래로 들어오면 이 주식은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만들 때 거래를 많이 안 들였다는 얘기는 세력이 돈을 안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봉이 생기고 그 다음 날 급하게 상승하지 않으면 얘들은 다시 이 상한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가의 탄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전일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의 다음 날입니다. 상한가 다음 날 3분봉입니다. 3분봉. 3분봉 첫 봉이, 이게 첫째 3분봉 첫 봉의 그림입니다. 첫 봉이, 자, 이건 보니까 시가가 갭상승을 시작해서 양봉으로 3분봉 첫 봉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당일날, 그러니까 3분봉을 기준 잡아, 3분봉을 생기고,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일단 이건 이제 전일 상한가고요. 이게 상한가의 기준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제가 정하는 임의 매수가가 있습니다. 임의 매수가에서 매수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의 손절가도 이렇게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럼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길 다음날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첫 봉이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양봉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반 조건이 만들어지면 매수를 한다. 그럼 매수 영역은 전일 상한가 지역과 이미 매수가 지역에서 매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거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항상 물론 돌파할 때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또 따로도 설명을 드릴게요. 상한가의 모양까지도 얘기했었죠. 그죠? 상한가의 모양에 대해서 A, US, SU, W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표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오기 전까지 차트 베이스가 과연 세력이 매집을 완료했느냐, 매집하지 않고 상한가가 나왔느냐, 가 만들어졌는데 그 상한가의 거래량이 많으냐 적으냐를 보는 겁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다 받아내고 이제 올라온 거죠. 그죠? 이런 형태가 거래량이 많겠죠. 그죠? F는 뭐냐면 페이크입니다. 이제 거짓으로 아까 그랬죠. 거래량을 불리는 거죠. 그 전에 매집이 거의 완료됐다라고 봤는데 상한가를 만들 때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적은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 전에 갑자기 상승해서 상한가를 들어간 거, 점상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오후에 상한가 들어간 거 갑자기 그다음에 크게 흔들어서 상한가 들어간 거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그 외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여야 되는 형태가 바로 이제 노란색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10개의 형태가 있고요. 상한가 형태가 10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한가 다음 날 3분 경우와 음봉인 경우입니다. 첫째 봉입니다. 첫째 봉이 양봉인 경우와 음봉인 경우. 아까
첫 양봉의 경우에 예를 잠깐 들었었는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양봉의 경우에 어, 양봉인데 갭이 높게 떠서 만든 양봉, 높게 뜨지 않고 만든 양봉. 그 다음에 3번봉 첫 봉이 음봉입니다. 음봉인데 이것도 갭이 크게 떠서 음봉을 만든 경우, 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음봉을 만든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나눴는데, 갭이, 이제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3번문 첫 봉이 양봉인데, 양봉이 갭이 크고요. 거래량이 엄청 많습니다. 3번봉 하나에 거래량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 쳐놓은 게 얘기했죠. 그죠? 자, 이렇게, 이런 타입에서 상한가를 보면 알 겁니다. 상한가를 보고, 아, 이것은 형태가 A에 속한다.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데, 아침에 3번봉 첫 봉을 봤더니, 양봉이고, 갭상승이 크고, 갭상승을 해서 거래가 크게 터졌다. 그러면 이것은 당일날 거래해 볼 만합니다. 여기 X 친 것은 이제 거래 대상이 안 됩니다.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집이 완료가 그 과정 중에 완료됐다라고 하는 그런 차트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상한가의 거래량이 적어요. 적어서 봤더니 이런 형태입니다. US 형태. 아침에 갑자기 상한가를 만든 그런 만든 형태로 돼 있는 상한가입니다. 근데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3분봉 양봉을 만들었는데 갭이 컸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양봉이라도 이건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제 확률적으로 또 경험상으로 제가 통계를 쭉 내봤습니다. 다 정리를 한 거고요. 매매하면서 이제 몇 년 동안 정리를 해본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죠. 그죠?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실제 이런 경우 매매를 하면 수익을 올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거래할 때 언제 하냐면 이런 경우 거래하는 거죠. 어떤 거래냐면 3번문 첫 양봉인데 갭이 컸어요. 컸는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 경우는 매매해 볼 만합니다. 그죠? 매매해 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요걸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갭이 컸어요. 이게 어저께 전일 상한가니까 상한가에 갭이 크게 시작한 양봉입니다. 양봉인데 거래가 많으면 거래가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지는 기준은 제가 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가 많이 터지면 거래하지 않는다 그러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많이 터지지 않고 이제 이제 음봉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음봉이 그 다음 봉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경우는 전일 상한가와 이미 매수가 이거 이제 제가 정해질 겁니다. 나중에 정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근차근히. 그래서 상한가와 이 사이에서 매수 영역을 정해서 매수를 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수익 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봤더니 이게 80개예요. 이한 주기가 한 5일 안에 이러한 현상이 좀 생기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각각 매매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매매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대한 매매 방법을 쭉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이 거의 뭐 한 20페이지가 정도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알려드릴 거고요. 전략의 베이직, 기초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3번분 첫봉이 양봉, 음봉, 거래량 크기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적인 겁니다. 일단 매수가 됐으면 5% 수익 반팔이면서 무조건 스탑로스를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일 또는 5일 이평선 매매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3일선, 어떤 경우는 5일선으로 이평선을 깨버리면 매도해버리는 거고요. 아니면 5일선을 지키고 가면 10% 이상에서 우리는 전파리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는 수익률 하고요. 또 수익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리딩하고 있는 리딩방에 들어오시면 매일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리딩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영하는 카페는 요겁니다. 카페고 저희 카페는 더 포인트인데 실제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정식 업체로 이제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무료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여기서 보시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되겠고 유튜브 보시는 것의 밑에 부분에 안내 부분에 요것도 제가 링크를 좀 이렇게 걸어 놓겠습니다. 들어오시고 또 카페에 보시면 우리 카페에서는 실제 장투주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인 장기 투자주도 있고요. 안내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실시간 리딩방에서는 그날 삼삼매매 우리가 그 성공률이 99% 이상 되는 삼삼매매도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보도 좀 공유하시고 수익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앞타머 사이언스가 9월 2일 날 상한가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US죠, 그죠? 오전에 빠르게 올라가서 상한가를 마감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거래 조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찾아보시면 X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다가 제가 정한 임의의 가격이 왔을 때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하면 매수를 해서 실제 이제 23%인데 수익은 그렇게 많이 못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서 이게 스탑로스를 걸어놓은 거라 여기까지 올라가서 매도가 돼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냅니다. 이것도 수익이 그래도 꽤 됩니다. 이 정도에서 매수했으니까 약 한 14% 정도 이렇게 수익을 이제 냈던 그런 종목입니다. 9월 18일인데 이제 19일부터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그 상한가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냐면 첫 번째로 우정바이오는 이제 상한가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가 있고요. 상한가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좋은 거죠, 그죠?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주식을 다 받아놓은 주식입니다. 일단 상한가를 한번 치고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롤링을 해서 상한가를 입성을 해서 내일 이제 그 매수 조건이 되면 3분봉을 보고 이제 매수를 이제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매매 조건이 안 되면 매매를 하지 않고 또 지켜봐야 되겠죠. 우정바이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상한가가 오전에 들어간 다음에 풀려갖고 몇 번 이제 롤링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주가가 아침에 갭상승을 해서 음봉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거래 대상이 안 돼서 거래 안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알아요. 그 조견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거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를 안 했고요. 이제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제가 노리는 가격은 이제 1660원입니다. 이게 1660원 위로 올라오면 이거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고 있는 게 이제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오후에 상한가를 들어갔죠. 오후에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오후에 상한가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제가 뭐 계속 이제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이제 좋지 않아서 이제 다 팔고 나왔는데 이제 내일 또 볼 겁니다. 보는데 요거는 이제 5,040원입니다. 5,040원 이상에서 또 5,040원을 지지하느냐, 상승에 지지하느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매를 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관심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5,230원 요 이상이 됐을 때 한번 매매해 볼 만한 그런 그 차트 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반도 좀 더 기다려야 되겠고요. 근데 이것도 14,835원, 그러니까 18,000, 14,840원 정도, 50원 정도 오면 뭐 매수해 볼 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성파학텍인데, 보성파학텍은 일단은 거래를 늘려서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건 나중에 봐야 되는 겁니다.